철학을, 동양학을 공부하면서 갑이 뭐고 을이 뭐고 이게 모르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같이 복합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10,000원하고 우리가 12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00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10,000원이 우리가 했듯이 원상 여기서 무게에 관한 거고 뭐 태워도 똑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무게에 관한 것을 갖다 갖고서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회전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중심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이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삼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사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운데 중심 이동을 해서 오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우리가 생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생수. 1, 2, 3, 4, 5는 생수죠? 생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나중에 한 흐트러져 있는 나눠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육수 만들어질 땐 오수를 중심으로 해서 육수가 같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칠수는 이 오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팔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되고 구수는 이 오수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우회전을 하는. 맨 마지막에 우리 형성되는 것이 이제 기토가 되는데 기토는 역회전함으로써 역회전 시계 반대 방향 흐르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생명사이고 기본적 생인데 이걸 하나하나씩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일수는 실제로 일수이지만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삼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기에 이렇게 이론상이 나옵니다. 중심은 여기가 되죠. 이렇게 되고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이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요 화살표만 썼는데 이런 상태에서 원상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소리죠. 다음에 팔수는 오수를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그래서 이원상이 형성이 됩니다. 이원상이었다. 이건 우리가 6, 7, 8, 9, 10은 5를 더해가지고 5에다 1을 더하면 6이 되고 5에다 1을 더하면 6이 되죠. 그렇죠? 육수가 되니까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직선 운동. 우리가 운동을 좀 복잡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이것은 그냥 직선하고 한 회전 운동 자체의 운동이에요. 자체가 회전한다는 거죠. 나올 때 요거 자체가 운동하는 건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이 시작하는 것이 을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화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회전되고 이렇게 올라가요. 칠수죠? 칠수는 5 더하기 되는 게 칠수는 이렇게 되고 5토가 들어가는 게 되고 그래서 이 이수인 경우는 상승하는 게 두 개에서 이게 하나가 쪼개져 가지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받아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 7, 4구수 되죠. 이게 4수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수는 직선 운동하게 되고, 하나는 똑같이 우회전하고, 하나는 직선 움직이는 이 구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똑같이 운동하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 운동이 나눠지는 과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 동그란 같은 이론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는 이론상이 되게 되고, 생수는 이론상이 되게 됩니다. 이론상이 됩니다. 되고, 성수는 이온성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오는 단계가 되게, 물론 상생상극은 또 달라요. 이게 상생상극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올 때, 물론 이게, 나올 때 상생의 힘이 받기 때문에, 상생의 경우는 오른쪽, 자체 운동이 있지만, 자체 내에서 돌지만은, 밖에 나오면서 그 힘을 또 다시 받으니까 다시 달라진다는 힘이. 이중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운동과, 우리가 지구가 회전하는 거하고 공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발을 공전하는 거 있고, 회전하는 거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토는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이렇게, 무토에 대한 거는 하나에 대해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기토를 잘 아셔야 돼요. 기토는, 우리가 이거 중심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봐요. 사방,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거 설명할 때, 이거가 중요한데, 우회전 하지만은 기토는 반대로 역회전을 같이 해줍니다. 기토팔이 전체를 좌우한다는 걸 갖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기토라는 거는 여기 붙어서 역회전 하는데 네 가지가 이제 나중에 70편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의 그림을 그릴 텐데, 제가 이제 거기 라이브 메디 쪽에 들어가면은 김영상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설명을 해놨어요. 기토는 사실상은 이온상이면서도 무지 많이 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팔이라는 거는 전체 팔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토는 단순하게 하나의 원상으로만 돌지만 기토는 천지사방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기본적 원리예요. 우리가 기토를 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막은, 세상의 모든 경계는 다 기토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구별하고 알고 뭐 나눈다 이 얘기는 다 기토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토는 뭐 십수잖아요. 일수가 끝에 십수가 끝나면서 모든 걸 하나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토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막도 있고, 세포의 삶은 뭐냐? 막의 삶이에요. 막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막이 살아있냐에 사는 거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토는 이와 같이 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나중에 조금 다르긴 해도 갑을 이게 정, 이게 무토입니다. 이게 기토입니다. 그 다음에 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가 나눠지면서 성수가 만들어지고 생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양쪽의 그 균형 상태를 갖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져서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이제 천우는 이 관계 내에서 되지만은 직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성이 여러 개 합쳐져요. 예를 들어서 축토라든지 미토라든지 뭐 이런 술토라든지 진토라든지 이런 토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원상 상태도 5-6개서부터 7개까지 붙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왜 이걸 설명해 드리게 되면 옛날 고전에서 보는 방법과 우리 학당에서 봐야 될 입장을 같이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간목은 이것만 간목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자연수 운동에서 나온 건데, 자연수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다가 하나씩 묶어져 있는 상태예요. 동시성의 세계에 묶여진 상태. 묶여진 상태에서 사실상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역회전 함으로 인해서 하나씩 튀어나오게 갑, 을, 병정, 무기, 경심 이게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갑목이라는데, 갑이라는 건 의미는 뭘 뜻이냐면, 거기 제가 적어놨지만은 제가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글을 설명하다 보면 다 설명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빼놓는 거 있을까봐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알아야지만은 뭐 동양학을 공부했다 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갑두자 처음에 출발한 거예요. 그게 갑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이라는 건 이 머리 형체를 보고 기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산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모 분만한 걸 봤을 때 머리가 보이고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우뜸이다. 마음이. 그래서 갑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형상화한 문자가 갑이란 말이에요. 그 나오니까 쭉 타고서 나오고 보니까 머리서부터 척추까지 쭉 연결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거는 으뜸이에요. 처음에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는 목의 형태의 형상이고, 땅을 의하면 땅에서 집에서 이제 흙에서 뚫고 올라오는 기본적 형상을 본 거예요. 을 하면은 왜 구부러졌죠, 구부러졌잖아요. 애기 나오면서부터 이 보면 이 목이라는 데가 인체의 목이라는 거 뭐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이 유연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될 점은 물론 글자 하나에 나무를 치면 나무가 자라다 보면 가지가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가 쳐짐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존재하게 되죠. 그 잎이 붙어서 결국은 나무는 그 잎이 있으면 생존하게 되는 건데 그 잎을 달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가지를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병, 이렇게 화로 올라오고, 목생 화하죠? 화로 올라오는 병 하면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불. 이건 특히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에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열. 그러니까는, 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빛과 열이거든요. 빛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과정을 봤죠. 고열이 필요한다면, 고열이. 고열이 작용해야지만은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안에 들어가서 원소 기호가 바뀌면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마레이가 나온다고 했죠? 감마레이가 그 다음에 진짜 먼저 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병이. 고열이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화. 순서는 물론 우주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건 생수와 성수가 다르지만은 우리한테 표현했을 당시, 그러니까 이 절대계에 대해서 상대계에 넘어왔을 때 문제니까는 이걸 중심으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갑이죠, 을이죠. 등이 어떻게, 등은 이렇게 있죠. 이런 형상이잖아요. 갑, 을, 병이 맨 위에 올라옵니다. 왜 절을 하잖아요. 절할 때 엎드릴 때 보면 이렇게 보이죠. 갑, 을, 병이 맨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병이 등에 해당되는 죄. 그 다음부터 이제 파고들어서 우리가 정화하는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열이 생기게 되고 그 고열에 의해서 양성자가 그 원자핵 안으로 들어갈 때 빛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빛이죠. 빛은 종류가 다양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종류는 파장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짧은 파장이 감마레이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우리가 말한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그 사이에 많은 파장의 빛이 존재합니다. 빛이 나오고. 빛은 어디? 심장에 속하는데, 심장은 뭐 펌핑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전신에 쫙 퍼진다. 이 정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게 무토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우리가 하면 가슴에 해당합니다. 토라는 건 뭐겠어요? 회전운동이잖아요, 회전운동. 아무리 빨리 가도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무자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위에 상한선, 아래에 상한선. 이건 아래 상한선을 이용합니다. 금지. 이거는 위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상은 이렇게 해서 상한선 그어놓고 위에 아래 이렇게 위에 상한선, 아래 상한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자의 기본적 원리예요.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제한해버리고 내려가는 것도 제한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만든 소리입니다. 그러면 회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회전운동의 기본적 원리라는 이야기하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운이 세서 올라가도 그것이 물음표에서 회전만 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 그 힘은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냥 자연 원리에서 가을이 오게 되면 추워진다 이야기하는 게 그냥 가을이 오면 서늘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아무리 가던 운동이라도 그 운동은 한계선이 오게 되면 회전해버리면 자연적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바뀌면은 결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을 기운을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그래서 가슴이 되고 이 기토는 가운데 토거든요. 그게 상복에 해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상복은 주로 위장이 존재하잖아요. 위장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먹어서 그 안에다 저장해서 쓴 영양분을 만드는. 나중에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은 그때 제가 알게 됩니다. 그 기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기토는 역회전으로서 사방이 돌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모든 구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기토에서 시작합니다. 왜 기토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를 알게 돼요. 역회전이라는 것이 한 군데만 존재하는 게 사방에 다 존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옛날 사람들은 그 회전을 모르기 때문에 서늘한 기운이 하늘로부터 숙살지기라 해가지고 기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다가 한계를 느끼고 낙엽이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상승한 기운이 하강의 기운을 왔기 때문에 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경하면은 그 체에 속하고 신하면 용에 속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가장 극점에 왔을 경우 우리가 보면 이 글자 자체를 보게 되면 열십자의 설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뾰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그러니까 기운의 끝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 칼의 채는 실제로는 경금에 속하고 날의 부분은 신금에 속하는 것 똑같아요. 똑같아요. 바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늘의 채는 경금이고 그 끝은 신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한 40적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과 힘이 되고 그 힘에 의해서 마지막에 응고작용으로 넘어가죠. 그 힘이 정점이 되게 되면 결정체를 이루게 됩니다. 결정체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임수라는 건, 수라는 건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작용하는 그 응고의 그 결정점이 되겠죠? 되면서 개수가 되면 얼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개자가라는 거 의미는 바로 뭐냐면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체는 다 이와 같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수만 이래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모든 것은 바위라든지 금속, 보석 이런 게 다 결정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상 개수의 기본적인 원리론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굳는 현상. 시멘트가 생겨서 시멘트 굳는 현상. 이런 모든 굳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계수의 기본적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는 날카로운 정점에 향해서 가는 것은 금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든 걸 모듈레이션 좌든 우든 상이든 하든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토에 와서 해준다. 어쨌든 목화는 상승의 기운적인 거고 금수는 하강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좌로 가는 것, 우로 가는 것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좌로 가든 우로 바꿀 땐 또 토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 놓으면은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글을 잘 보시고 인체에 해당되고 이게 경금은 이게 하복에 해당됩니다. 아래 하복에 주로 뭐가 있어요? 있는 장부들이 방광이 있게 되고 우리가 생식기와 하게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은 양쪽 허벅지에, 임수는 장단지에 속합니다. 계수 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만든 다음에 명상을 하면서 이 인체를 기본적으로 겉으로 나와 있는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장부는 이제 의학계에 치매지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장부 문제는 그때 가서 같이 강의를 한 걸로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천원과 관계되어지는 운동론, 저번에는 우리가 기운만 보여줬는데 요건 우리가 무극형에 대한 무극에 관한 게 우리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하나의 형상을 보여준 거죠. 요걸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12지기에 대한 강의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지 갑두의 온도이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갑두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힘이 위로 치우쳐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갑하면 이렇게 잡아서 그냥 천천히 치워서 올라가요. 그렇죠? 싹 해서 눈은 한 15도 정도 세우게 되고 올라가는 형상을 보면 이게 보드 운동입니다. 왜 이런 운동이 중요하면은 나중에 인체를 공부하다 보면 알지만은 모양과 형태가 그 관절의 움직임이 다 소뇌라든지 기타 대뇌로 흡수돼서 그 나머지 운동을 서로 간에 상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을 하면은 갑에서 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있던 동작에서 갑하면 올라가게 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을 하면 다리를 벌리고 가지가 양쪽 뻗어나가는 형상이 돼요. 쭉 편안하게. 눈은 좀 더 20, 30도 올린 다음에 쭉 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퍼져나가는 형상. 그러니까 손가락을 벌려야 돼. 벌려서 천천히 올려야 돼. 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동작이고, 그러니까 병하게 되면은 동작을 잡아서 천천히 주먹을 쥐어서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서서히 타서, 병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써 있는 것은 불이 타올라가는 형상을 표현한 거거든요. 불이 타올라가는. 옛날 보면 글씨가 이런 식으로 써 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실 병이라는 거는 불이 타서 올라가는 형상을 그려놓은 기본적인 상향물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 올라가는 형상을 이야기한 거고, 똑같이 여기가 봤을 때 똑바른 상태에서 양이 속하니까 똑바로 올라가서 주먹이 그냥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정하면은 상승해서 극한으로 올라가는 거죠. 싹 타서 그냥 상승으로 올라가는. 옛날에 이제 사실상은 발 뒤꿈치로 들던 게 원칙입니다. 가서 잡아서 올라가는. 무라는 건 뭐겠어요? 회전 운동이거든요. 그 중심부니까 똑바로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회전 운동의 기분이죠. 똑바로 기는 양쪽 편을 펴서 상하 전체를 아우르는 기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하면은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이죠. 천천히. 그래서 아래로 쭉 타고 내려요. 그 기운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 신인데, 이렇게. 다시 그 기운이
한 군데를 모여서 결정체를 이루기 위해서 응고된 현상이 임에 속하게 되고, 개는 응고된 것이 결정화된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해서 이런 10가지 단계. 그러니까는 상하의 기운을 맞춰주고, 기운을 좌우를 맞춰주게 되고, 기운을 상하로 돌려서 양쪽이 맞아진 상태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동작을 만든 건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정도였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동작들을 다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공들이라든지 태국권 또 여러 가지 기공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봐도 명쾌한 게 없어요. 이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동작은 거의 없어요.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중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좀 황당한 것들도 많고, 익혀봐도 그런 게 있어서, 이건 그렇게 되지 않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 철학적인 배경의 어떤 동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가지고, 오랫동안 수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 동작이거든요. 그리고 또 쉬워야 한다는 점, 어렵지 않게 어려우면 소용이 없어요. 발레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작 하면은 쫓아서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서부터 나이 많은 70, 80세 노인들도 쫓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 그리고 철학적 배경이 맞는 동작들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자세들이 수정이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상생의 원리로 시작한 동작하고 상극의 원리로 만든 동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시작하는 12지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12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좀 재미있어요. 예, 우리가 12지기 맨 처음에 자수부터 시작하잖아요. 자수. 그러니까 자수는 뭐의 합성체냐면은 임과 개의 합성체입니다. 네? 임수는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개수는 오토가 있어야 되고, 이게 되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임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매개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져요. 토의 매개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수가 되려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수는 우리가 이렇게 돼서 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네 개자인 오토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임수보가 되고 요건 개수보가 됩니다. 자라고 하면 뭐겠어요? 자라고 하면은 위에 씨앗입니다. 모든 것의 씨앗, 종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 이제 이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태아하고 똑같아요. 자가 만들 글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가 있으면 이렇게 배 있는 현상이 원래 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씨앗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운동이 된다는 거 알고 거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모든 것의 종자의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축토에 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축토는 우리가 합성이 된 것이 뭐냐면은 기, 신,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기토는 우리가 설명했죠. 기토는 이렇게 해서 어딘가 하나 이게 붙어져 약해져서 같이 있고 신금이 있고 개수가 있고 신금은 이렇게 오해진다. 이거는 아래로 개수입니다. 기토는 이렇게 다른 줄 알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똑같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시계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기토인 경우에는 반대 역회전 이렇게 도는 파트가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합하게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합해질까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데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토 파트, 기토부터 시작해요. 기토 파트가 이렇게. 그럼 기토는 뭐예요? 팔이 10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토 팔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형성되고,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중심을 해서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와서 신경이 붙은 거예요. 여기 와서 개수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기토는 어떻게 돼요? 기토는 중심부는 같아 있는 팔은 어떻게 되세요? 자회전 이렇게. 이것도 자회전해서 신금이 와서 붙죠. 여기 와서 신금은 여기 토에 와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개수는 위는 이게 되죠. 토가 와서 붙게 돼요. 이게 이렇게. 자,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로는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여섯, 육, 위가 일본 사람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기계로 짜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엄청 복잡한 모양이 됩니다. 운동도 복잡해지고. 근데 왜 그렇게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냐면은 이 기토는 자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씨앗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토고 흙이 없이는 씨앗이 나올 수 없죠. 물론 지금 수경 재배도 가능합니다. 씨앗은 관계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토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수에서 목으로 옮겨가는 그걸 매게 해주는 것과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이 자수를 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중한 이 축토라는 건 뭐냐면 왜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라는 건 뭐예요? 양손으로 귀중한 것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양손이고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귀중한 걸 이렇게 받들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소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저는 여기 동물 이해를 하나도 안 집어넣는 이유가 그건 별 우리가
그 민간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 실제로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 그러니까 자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를 봤을 때, 왜 우리가 말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유를 봤을 때 다 뭐냐면은 부모의 장후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이게 여러 개 나온 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팔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기토가 팔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신금하고 개수를 포함할 방법이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 방위에서.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점은, 신금은 어디? 우측에, 간목은 왼쪽에, 파는 상하. 이게 맞아줘야 돼요. 안 맞아주면 이 운동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느라고, 이거 얻으려고 꽤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그리려고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기토는 팔이 4개구나. 그래서 팔이 4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 4개를 생각해낸 이유가, 그게 아니면 못 만들겠더라고, 하나도. 그래서 기토는 그 중심부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 동시에 붙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토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목에 대해서 가야겠습니다. 인목에 대해서. 이는 세 가지가 같이 합동된 문제입니다. 무토, 간목, 병관. 무토는 이제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간목도 하나, 병화도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각각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간목은 좌측으로 운동하게 되고, 병화는 위로. 그래서 기토는, 무토는 당연히 위로. 이것이 이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인목에 속합니다. 인목은 우리가 시간적 인식이니까 태양이 뜨는 시기죠. 그래서 사실 인이라는 거는 태양이 솟구쳐 올라오는 기운을 말해요. 양기가 올라오는 현상이죠. 옛날 사람도 그렇게 봤습니다. 보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세 개를 만들어 보면은 항상 우리가 중심은 토죠. 무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병화가 붙고 여기에 이제 간목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는 무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것도 무토가 되죠. 네, 무토가 되죠. 그래서 이건 간목이 붙게 되고 이거는 병화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건 병, 무, 갑이 되죠. 세 가지 합치죠. 아까 설명하였는데, 아까 자수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수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인체, 거기 제가 적어 놨을 겁니다. 난자, 정자, 씨앗, 이런 종류가 되고, 인체에서는 난자, 정자가 되게 되고, 생식에 관계된 부분이 자수가 되고, 올라오면 이제 방광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까지도 볼 수 있고, 아까 축토를 이야기했죠? 축토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체에서, 그건 한 방울 이야기는 비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땐 췌장에 해당이 됩니다. 췌장에. 그 모양 자체가, 실제로 췌장의 모양은, 그러니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인체들의 수술에 들어가 보면 노란색의 이렇게 일쭉한 모양이. 특히 우리가 인슐린을 갖다가 조절하는 인슐린이 나오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인슐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죠. 우리 소화 효소도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췌장 없이는 사실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췌장 절단하고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췌장이 나온 분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좀 소위 넘어갔는데 그런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하지만은 스프린이라고 한 거하고 팬크리아스라고 하는 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축토는 확실히 팬크리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췌장. 근데 한방에서는 비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 철학적으로 봤을 땐 인슐린은 당을 조절할 수 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나와서 각종 영양분은 특히 영양분들을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 두 가지. 물론 그룹하고는 다른 효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효소에 나와서 한다는 건 토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고 여기 잇목에는 사실상은 이렇게 설명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양의 솟구쳐는 거고 간목을 이제 녹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그 신발점, 그러니까 애기들이 나오는 형상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의미가 있고 이거는 인체적으로 봤을 땐 담낭에 속합니다. 담낭에 속하죠. 제가 그렇게 빼먹을까봐 거기다 다 적었어요. 강의하다 보면 빼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정도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써줬습니다. 묘목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이목했거든요. 묘목에 대한 문제인데 묘란 글자는 뭐예요? 갑과 을을 합성칩니다. 갑인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되고 을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되죠?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회전, 이것도 좌회전하면서 좌측으로 가면서 이거는 도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 묘자는 우리가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묘가 만들어진 거는 올라오다가 양쪽 잎이 갈라진 현상도 묘라고 표현하지만은 때론 또 우리가 뭐로 이야기하냐면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대문. 그렇기 때문에 묘자가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계문지상도 되지만은 문호를 개방한 것. 남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뭐냐면 묘자의 기본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와서 세국조치를 썼다 안 썼다 이게 이야기가 개방을 했다 안 했다 이해할 때 이 개방의 원리는 다 뭐냐면 이 묘자의 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게 되고 묘는 또 중요한 것 장부일수하고 이제 간하고 똑같아요. 간장에서 보게 되는데 간장은 뭐겠어요? 보게 되면 복잡하게 하면서도 돼 있죠. 담낭은 조그맣죠. 담낭 안에는 그 담즙이 있잖아요. 담즙장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고 이거는 이제 간장을 표현합니다. 다음에 나온 건 이제 진토거든요. 진의 합성 문자는 된 거는 무, 을, 개미. 글을 보게 되면 무토는 이제 하나 되죠. 을목 2개, 개수 2개,
사랑하고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계속 또 우회전하는 게 다 우회전. 다 우회전. 이게 이걸 합성하자면은 뭐 그래서 계속 붙게 되고 그래서 을목이 붙게 됩니다. 예전에 이게 진토. 진토의 역할은 목에서부터 화로 넘어가는 기운을 받아주는, 접속시켜줘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상에는 이제 물과 불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을 저장해두는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 진토가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저수지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보면 서빙고 동빙고가 있죠.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진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토는 여러 가지의 그 문제 중에서 특히 물을 저장해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진토 없이는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철을 갖다 버티지 못해요. 소위 말해서 물통과 같은 존재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걸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점들 딱딱 하나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또 몇 가지 있는 글들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사화가 되겠습니다. 사는 이제 중요한 게 무토하고 병호하고 경금이 되겠습니다. 무토, 병호, 경금, 도, 병호, 경금. 이렇게. 이 사화라는 건 이제 우리가 용광로의 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토, 병화, 이렇게. 경금, 이렇게. 우리가 용광로에 불과 같은 걸 갖다가 우리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뱀이 보면 뱀사자 쓰는데, 그 뱀사자를 쓰는 이유가 뱀이 꾹꾹꾹 하지 않고 불이 탄 현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뜻한 거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에는 경금이 들어가 있죠. 이게 아주 묘하게 잘 만들어. 제가 이거 보면 감탄한 게 많은 게, 금이라는 건 어디서 청자하면 경금이 와서 장생합니다. 금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도 썼듯이 태양보다도 10배가 넘어가는 큰 행성들이 죽어갈 때는 백색 외성으로 변해서 폭파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철성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열과 고압 속에서 만들어지는 장생, 만들어지는 행성. 얼만큼 잘 썼습니까? 금이 여기서 장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좀 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은 물에서 나무가 장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에서는 해수에 와서는 감목이 장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화에서는 금이 와서 장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생하는 것이 인신사해. 물은 신금에 와서 장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인목에 와서 장생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목에 와서 장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어디서 장생하느냐? 나무 인목에 와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장생은 그때부터 발생한다는 소리고, 금은 이 사화에 와서 불에 오로지 금이 보면 화흑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금이 어떻게 해서 장생할까 하는데, 여기 와 보면 금기가 여기서 금이 산생한다. 이런 걸 잘 아는 게 이제 철학의 기본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해수에 와서는 감목이 장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불은 병화에서 장생하게 돼 있고, 금은 서화에 장생하게 돼 있고, 신금에 와서 수가 장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에 와서 비로소 금기인 경금이 장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오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어쩌죠? 오화는 정이 합해진 문자입니다. 병은 이렇게 정은 병에서 세 개가 합쳐집니다. 정, 오화라는 건 우리가 이거 해당되는 건 이제 심장이에요. 아까 사화 설명 안 했네요. 자꾸 까먹게 되는데, 사화도 거기 설명이 되고 소장에 속하죠. 사화는 여기가 진토는 위장에 속합니다. 사화는 소장에 속하는데, 왜 소장에 속하냐? 소장을 보게 되면은 중구난방이죠. 그냥 막 우르르하게 있잖아요. 사화가 이 원리인데, 그래서 우르르 막 꼬여 있듯이, 그럼 보게 되면 막 꼬여 있듯이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화에 와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데, 음식물은 다 뭐로 소화되느냐?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하게 되고, 당은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몬덱스를 분비합니다. 모든 걸 다 분비한 다음에 흡수시킵니다. 우리 음식물 먹게 되면은 최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패티엑시드라고 하는 지방산, 그 다음에 아미노엑시드, 아미노산, 그 다음에 글루코스로 분해된 상태 내에서 세포로 우리가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해 작용을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소장이에요. 불이란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분열시켜서 끝까지 분열시켜주는 거거든요. 끝에서 나눠줘가지고 분열하는 상태면서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해주는 역할이 소장이죠. 소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화는 설명하자면은
왜 심장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에 있어서 심장의 짜내는 힘하고 근육의 강력한 힘을 뜻할 때 이 오화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미토입니다. 미토는 추정 문자가 기, 을, 정. 기토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죠. 정. 기토는 이제 이렇게 적는데 일목은 정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쪽 합치게 되면 정말 이때는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기토 그건 정확합니다. 그건 이목부터. 성립이 되죠? 이게 되면 이건 정합하다. 이건 기토. 이거는 이렇게 합치면 한참 문제죠. 미토는 토중지토라 이야기 하거든요. 토중지토는 뭐겠어요? 화에서부터 금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에서 상승을 타고 올라왔던 기운을 하강 쪽으로 바꿔주는. 상승을 타고 왔던, 이렇게 타고 왔던 기운을 하강으로 바꿔주는,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토중지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상승에서부터 하강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한마디로. 기운을 회전 운동 시켜줘가지고 바꿔주는 현상을 하는 겁니다. 이 미토는 그래서 이 글자 자체도 보면은 나무가 이제 올라가는 상한선을 표현시하는 게 미자거든요. 상한선을 올라가는 걸 꺾고 이렇게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안고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미토는 여러 가지 설명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체 내에서 이 미토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한방에는 심포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심포에 해당한다. 근데 해박적으로 심포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심포낭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일단 막은 얇은 막 정도가 있긴 있어요. 겉막에. 심장 겉막에 존재하는 얇은 막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미토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술토하고 미토하고 이게 작용들이 대부분 면역 시스템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일종의 면역 시스템하고 관계되어진 것에 관계돼서 혹시 이쪽이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술토를 썼을 때도 흉선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아마도 흉선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저한테는 지배적이었어요. 이제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매달려서 그런 거에 대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분류해 준다고 그러면은 혹시나 이 미토가
흉손에 가깝지 않나. 제가 술토도 흉손이라고 썼는데, 흉손은 어떻게 보면은 비장에 가깝다, 스프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는 비장보다도 술토의 경우에는 그 림페틱 시스템이 있죠. 그쪽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토하고 술토는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관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선이라고 있거든요. 흉선. 잘 이해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면역 시스템의 이제 초창기 때 만들어지는 시스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흉선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천 면역에 관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면역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없어져도 그 면역 체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신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금에 대해서. 자, 신이라는 거는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신금에 와서는 물이 장생하는데 이게 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무토, 경금, 임수.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무토를 중심으로 경금이 들어오게 되고 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경금은 이렇게 표현되지. 임수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금이라고 하는 신금이라는 거는 왜 글자 그대로 봤듯이 위서부터 아래로 뭐 꿰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된 기운이 타고선 이렇게 내려가죠. 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왜냐면은 목에서 화로 올라갔던 기운은 굉장히 세고 빠르거든요. 그걸 확 꺾어버리게 되면 그 기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도 세지는 거예요. 우리 숙살지기라 하는 것도 뭐냐면 갑자기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바뀐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경금의 기운을 받고 내리는 게 신금의 기본적 원리론이고 거기서부터 물이 장생을 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죠. 장생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신금이고, 신금이 대표적인 건 우리가 대장에 속하는데, 대장은 역할이 뭐냐면은, 역시 물을 인체 내에 흡수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의 노폐물을 내보내죠. 바깥으로. 분출하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기의 기본적인 원리론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글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금. 유금은 이제 경과 신이 합쳐지는 글자입니다. 경과 신이 합쳐집니다.
신과 경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오늘 철학적인 걸 근본적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지만은, 자오묘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사청이라고 합니다. 사청. 사청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기운 하나만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기운 없고 잡스러운 기운 없이 하나의 기운만. 그러니까 자라든지는 자는 뭐겠어요? 임계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묘는 뭐겠어요? 갑과 을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병이 합쳐진 것이 오화가 되죠. 오.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유금이 되어 있는 거죠. 잡게 섞여지지 않는 오로지 금은 금대로, 수는 수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금기의 순수한 힘은 결국에 와서는 여기 유금이 와서 뭉쳐있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유금의 맨 마지막에 응교하기 전에 모든 기운이 한 군데 모여서 성숙되어진, 가을의 기운이 성숙되어진 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유금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술병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담아서 가을철 되게 되면 모든 곡식을 담아서 가둬놓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저장해둔. 그래서 왜 장류의 종류라든지 장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유금의 기본적인 원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유자도 그렇고 자자도 그렇고 모든 건 하나의 정기로만 되어 있는 그걸 사정 또는 이제 사패지국이라고 하는데 폐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폐 위에 있기 때문에 사패지국이다. 좀 더 어려워요. 그건 폐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12장생, 12 순환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12순환에 보면 폐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태, 양생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걸록 해가지고 나올 때 그게 폐위에 있기 때문에 사패지구야 이야기하는데 그런 복잡한 것들을 나중에 철학적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술토에 관한 문제 하겠습니다. 술토는 합쳐진 것이 무토하고 정화, 신금이 되겠습니다. 무토, 정화, 신금. 생각보다도 술토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정, 세 가지. 술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화를 갖다가 정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술토에 와서 비로소 뭐냐면 불씨를 저장한 건 똑같아요. 그때 우리는 술토를 갖다 가르쳐서 뭐 아궁이 두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숯불 모아놓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불을 저장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또 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 림페틱 시스템이 술토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에 관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수는 무, 갑, 임이 합쳐진 문자입니다. 그래서 무토, 갑목, 예무수 이렇게. 무토, 갑목, 예무수. 이것도 무토, 갑목, 예무수.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된 거고, 해자의 기본적 원리로는 계자를 이어받은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씨앗을 만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현상을 갖다 본다는 게 해자거든요. 그래서 해시에 와서 다시 자수로 이어지는. 아까 술토 이야기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토는 금에서 수로 가는 기본적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해수는 자수를 얻게 되는, 씨앗을 얻게 되는 기본적인 행위가 해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목이, 우리가 해에 와서 갑목이 뭐냐면 장성입니다. 갑목이 장성, 목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장생시켜주는 게 해수에 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용을 잘하게 되고, 특히 해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콩팥에 속하게 되거든요. 콩팥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해수는 대양과 똑같아가지고, 대양에서 뭐냐면은 우리 해양이 뭐 하겠어요? 우리 지구 전체를 정화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우리가 정화돼서 거기서 물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할 때 해수는 정화작용에 관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식간 12지라고 하는 동양의 기본적 원리, 그 다음에 저희가 10천은 12지기로 바꿔서 썼는데 12지기 기본적 원리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본적인 철학적 기초 배경이 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 운동론적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을 취지해서 이런 원상을 그려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파동도 똑같아요. 변화가 파동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명경편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것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같이 우리가 저희 말씀에서 천원지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같이 설명해서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다른 거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